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 뉴스룸 주간 뉴스 뉴스톡톡 11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후 각 과목별 이의제기 문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문제에 2천여 명의 당락이 걸린 만큼 이의제기 문항 수용 가능성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듀윌이 이의제기 문제에 대한 해설과 수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33회 문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출제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 대상이 있어요. 이게 이미 폐지가 된 절차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다툴 만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요. 지적 전산자료 승인 신청을 받은 이 장관이 이때 심사할 사항이 뭐냐라고 나왔는데 이 승인 지적 전산자료 이용하려고 할 때 이 승인 절차가 폐지됐거든요. 승인 절차가 폐지가 돼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럼 출제자가 이걸 냈냐면은 이 우리 법 공간정보법에서는 이 승인 절차를 폐지를 했는데 그 시행령의 규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자가 이 법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정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규정이 남아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걸 폐지됐는지를 모르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위법에서 폐지가 된 것인데 그 절차가 하위법에 남아있다 해서 출제를 한 것이니까 사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모두 정답 또는 뭐 정답 없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제 시험에 이 6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이것만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자 해설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왔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정말 그 시험 보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청 가능한 문제가 지금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32번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생각보다 31번 문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거 이제 자, 문제 보기면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 구하라는 문제면 어디까지 빼야 돼요?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까지 빼셔야겠죠. 자, 그래서 계산 구조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필요 경비를 이제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우리 양도가액. 기준 시가가 나와 있고 실제 거래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를 우선으로 해요? 실제 거래가액. 그래서 이거는 6,700만 원. 양도가액은 6,700. 취득가액은 지금 보시면은 4,200만 원입니다. 요게 이제 2007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 신고였지만 지금 무조건 실거래가죠. 자,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을 썼기 때문에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도 실제가액으로 뺄 수가 있을 거예요. 4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냐 하면 양도차익이 2,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양도차익을 구하라는 문제였다라고 하면 2,100만 원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과세표준이다 보니까 갈 길이 머네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국내 소지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입주권인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이 얼마예요? 2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빼고 나면은, 자, 양도소득 금액. 자,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를 빼야 돼요. 자, 기본 공제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는 1년에 얼마를 한도로? 250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자, 그래서 이제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보시면 괄호에 보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으며 이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말고는 다른 건 고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요. 250만 원 이게 올해 만약에 다른 양도 자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250만 원을 다 못 빼고 일부만 빼든지 아예 안 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2013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거 외에는 다른 양도권은 없다라는 단서가 줬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이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250을 빼서 자, 여기는 과세 표준은 1,850만 원이다. 이게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였지만은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니 말로 이거 말고 좀 게 있었을 거 아니냐. 요렇게 되면은
4번도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해볼 만한 거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또 많은 문제가 좀 됐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나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의 제기 많은 분들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6%가 투자를 위한 공부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미래에도 유망할 것 같아서 50.3%, 창업 및 취업, 이직을 위해서 27%, 평소 관심 있는 자격증이어서 19.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합격 후 자격증 활용 계획에 대해 묻는 답변에는 사무소 개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이 27%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에듀윌 편입이 360개의 인강과 10종의 혜택으로 구성된 생기초 풀 패키지를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생기초 풀 패키지는 1타 교수진의 노하우를 담아 기초부터 입문 이론까지 빠른 기간 안에 기본기를 쌓는 것에 목적을 둔 강의로 편입 수학과 문법, 독해, 논리 강의와 함께 토익 RC와 LC 강의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강의 수강 전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에듀윌 편입 레벨 테스트를 제공해 정밀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에듀윌이 구급 공무원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험 생활을 돕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굿노트 등의 속지와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하는 앙코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일명 다꾸가 유행인 가운데 에듀윌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많이 사용되는 필기 어플리케이션, 굿노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속지와 스티커를 개발하고 무료 배포합니다. 굿노트 속지 및 스티커 무료 배포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구급 공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짜 정보를 감추려 전하는 톡톡 게시판입니다. 오는 12일 토요일 제24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1, 2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13일 일요일에는 토익시험과 함께 시험 직후 에듀윌 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일 화요일에는 경찰 공무원 등 에듀윌 시크릿 합격 전략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에듀윌 뉴스룸 뉴스톡톡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